비트코인, 이게 암호화폐인데 세금을 내라고요? 가상자산 거래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거래 금액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젠 1억을 벌면 2천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시죠? 다행히 2년 유예가 돼서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2년 뒤 세금 폭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아까운 돈 아낄 수 있습니다. 윗소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비트코인 많이 알고 계시죠? 요즘 정말 핫한데요. 얼마 전에 1억 원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2020년에 코인이 한창일 때 과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긴 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유예를 거듭거듭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올해부터 무조건 과세가 된다 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유예가 돼서 2년간 세금 부과가 미뤄졌습니다. 안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에 대해 알아두고 미리 대비하는 시간으로 코인 세금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세금 폭탄 피해 가시죠? 오늘의 주제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주식은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주식 거래를 할 때 사는 건 거래 수수료만 내고 사는데 이익이 나서 팔 때는 거래세도 내고 세금도 내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던 것과 다르게 제재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몰리기 시작하고 열기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개인 지갑에 넣어두고 보관하기도 하고요. 거래소에 두고 거래하기도 하는데요.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니 반발이 엄청났죠.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코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물릴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자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의 부과는 당연하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 과세 방식인 종합과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손실이 나는 경우는 타소득에서 그냥 마이너스 해주면서 통산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도 마찬가지 방식이고 독일은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타소득 분리과세의 형태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 공제에 250만 원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공제 금액이 너무 작죠? 그냥 1억을 벌었다고 하면 2,200만 원 좀 안 되게 세금을 내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에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고 하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9,750만 원에 대한 22%의 세율, 총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건데요. 주식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방식이 아닌 코인 수익은 단독으로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투자자들은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좋다, 더 낼 수도 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그땐 돈을 돌려줄 거냐?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같은 과세 기간 내에는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계 처리가 돼서 최종 이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서 1억 벌고 이더리움에서 5천만 원 손실을 봤다면 상계 처리된 이익금 총 5천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요. 22%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암호화폐는 또 다른 자산으로 인정되는 이런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금 안 내도 어떻게든 되겠지. 국세청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예기간 동안 세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모를 수 없는 이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니까 암호화되어 있는데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가상자산의 세금 부과 방식이 잦은 신고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 됩니다. 코인 세금을 왜 준비하셔야 되냐? 우리나라의 코인 주거래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인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등의 유통사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거래 정보에는 누가 누구와 어떤 코인을 언제 얼마나 거래했다는 내용과 함께 거래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이런 개인정보들이 전부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국세청에서 내 거래 내역을 모두 알 수밖에 없으니 세금을 부과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버티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유, 우리나라 국세청이 어떤 곳입니까? 계속 버티면 과태료를 1%, 2%, 3% 이렇게 올리다가 그래도 안 내면 국세청에서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신고를 안 했을 때 내는 신고 불성실 과태료가 있고요. 신고는 했으나 늦게 내는 것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납부지연 과태료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20% 깔고 시작을 하고 매년 8% 상당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부당 과태료의 경우는 40%가 기본이고 이자는 매년 8%로 똑같습니다. 유예되긴 했지만 이번 코인 과세법은 코인 신고를 3년 정도 지체했다면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40%로까지 할증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부당 무신고를 했다. 이때는 괘씸죄가 붙어서 최대 64%의 할증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쯤 되면 영혼까지 털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사업장에 있는 자료들을 다 압수해 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채굴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채굴 프로그램은 물론 관련된 채굴 소프트웨어, 지갑, 유통 프로그램 이런 것들까지 모두 압수해 갑니다. 그럼 해외 거래소는 안전하지 않을까?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했을 때에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합해서 22%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요.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증빙 자료로 준비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소를 통한 자금 입출금은 언제든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해외 거래소라고 안심하시지 말고요. 자칫 잘못하면 탈세로 간주되니 명확한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으로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코인 세금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면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윗솔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 테니 귀중한 시간 잘 아끼시고 차근차근 세금 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핵심 가이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르겠다, 설마 알까? 버티다가 더 크게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으니 대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는 유예가 된 상황이라 코인 거래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익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도록 전산으로 PCI 시스템이라는 걸로 해결을 했는데요. 부동산, 주식 같은 재산 증가액이나 신용카드 같은 사용액이 소득 신고된 금액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의심 대상으로 걸러내고 탈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으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코인으로 소소히 수익 내서 국산 중형차 한 대 정도는 괜찮지만
아파트를 샀을 때는 얘기가 다르겠죠?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철수가 갑자기 10억의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하게 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게 코인이라면 어떤 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투자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정말 철수가 근로소득을 투자해서 10억을 번 것이 맞으면 거래 내역을 그냥 첨부하면 되고요. 현재 코인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투자한 돈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해버리게 되면 증여세 폭탄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 이익금으로 부동산이든 자산을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이 코인 투자 자금 출처를 문제없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좀 중요한 꿀팁인데요. 가족에게서 투자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를 미리 신고한다던가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고 이자 내역을 잘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이름 없는 해외 거래소보다 안전하게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고시한 거래소는 4곳인데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이렇게 4곳의 거래소를 이용하신다면 증빙자료의 신빙성도 확보해 놓으실 수 있고 안전하겠습니다. 코인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법으로 제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반드시 알고 계셔서 혹시 모를 세금 폭탄에 대해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돈은 왠지 모르게 참 아깝기만 한데요.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차등부과를 하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코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 자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얼마든 상관없이 과세 자체가 없으니까 코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또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싱가포르로 이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일정액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영주권, 시민권을 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미국 영주권은 받기가 어렵고 까다로운데 그래도 돈 있는 분들은 할 만한 게 투자 이민이라고 해서 15억, 20억 정도 투자를 해놓고 현지인 채용을 몇 명 이상 채용하게 되면 영주권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은 이후에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아가면서 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면서 있어야 하나? 그건 아니죠. 일단 세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받는 1순위가 부동산을 과하게 취득하는 행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민이나 증여, 상속에 대한 고민은 혼자 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코인 세금에 대한 정보, 절세까지 윗솔에서 책임져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에 힘겨워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문의 주셔서 고민의 싹을 없애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수익을 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텐데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조금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윗솔은 개인은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의 절세 방법을 전 분야에 걸쳐 최적의 방향으로 제시해드리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대표님들께 믿음으로 함께 걷고 절세와 수익으로 보답하는 것이 윗솔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2년간 세금이 유예되어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의할 점들 꼭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